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도 출근길 하늘이 뿌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스크 챙기셨습니까? 지금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요,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무료 운행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가능하면 자가용 놓고 대중교통을 타자. 그래서 배기가스 줄이자. 취지는 좋은데 가성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잠시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연결합니다. 뿌연 공기만큼이나 당장의 거취가 뿌연 사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간밤에 최측근인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 구속됐습니다. 이건 다스가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관련이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은 MB는 다스가 아니라 특활비로 검찰청 포토라인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굵직한 뉴스가 많은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MB부터 봐야죠. 네, 집사까지 구속, MB 수사 불가피입니다. 예,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부터 집사 노릇을 하면서 이후 청와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이거든요. 예. 특활비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두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면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사실을 이 전 대통령도 알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이 전 대통령도 알았다, 보고를 받았다,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 국정원 특활비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입장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네. MB 측은 검찰이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거라면 이는 퇴행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발끈하고 있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과 회의를 한 뒤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보이네요. 잠시 후 행간에서 이 이야기는 좀 더 들어가 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아이스하키 팀 명분이냐 실리냐. 아이스하키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의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을 가느냐 마느냐 놓고 논란이 있어요. 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남북 단일팀을 꾸려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현실적으로 살펴보니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 것인데요. 여자 아이스하키팀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명분을 찾다 보면은 그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남북의 판문점에서 평창올림픽 관련한 실무회담을 갔는데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또 이 밖에 전체 북한 방문단의 규모, 이동 경로, 또 체류비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캐나다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충격적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단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이거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가상화폐 청원 20만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벌써 20만 명이 사인했어요. 네, 이 시각 현재 21만 4천 명을 넘어섰네요. 한 달 내에 20만 명의 청원이 있다면은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네요. 그동안 가상화폐를 두고 규제 여부나 강도에 정부 간 엇박자가 있었는데 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한편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살아있는 선택지다. 이런 발언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했는데요. 예.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네요. 비트코인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가 다 어제 줄줄이 대폭락을 했던데 오늘 저희가 2부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만납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와도 관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가상화폐도 그 질문 제가 하나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지난 월요일에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무료 운행을 시행했습니다.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를 유도해서 어떻게든 자가용 통행량을 줄여보고 공기질을 좀 낮게 개선해보자라는 거였죠. 근데 결과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간 돈은 자그마치 50억 원인데 이날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까지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 운행 이거 포퓰리즘 미봉책이다. 당장 중단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서울시는 다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스 지하철 오늘도 무료더라고요. 예, 지금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출근길 무료 그리고 퇴근길도 무료. 오늘은 좀 효과를 기대하세요? 어제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예. 아니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이런 비상 저감 조치는 사실 저는 이거는 마땅히 정부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이걸 시비 거는 것을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누구나 이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예.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갖고 시비 거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거 어떻게든지 줄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선택을 한 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좀 다르더군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하면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20%도 아니고 2%가 참여했다. 효과가 전혀 없었다. 하루 공짜 운행하는데 예산이 50억 원이 든다. 열흘이면 500억 원이다. 한 달이면 1,500억 원이다. 그야말로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죠.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추정은 예. 사실이 아니고 평소에도 사실은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 CNG 버스의 전환도 지금 절반밖에 안 하고 있고 천연가스. 예. 그렇죠. 100% 하고 있는데 어허. 그다음에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우에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오전을 보면 서울은 79인데요. 경기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예. 훨씬 더 효과가 높아졌죠. 경기도한테 한번 권유해보지 그러셨어요. 같이 좀 권유했죠. 하셨어요. 10번 이상을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 방금 또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예.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런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할 경우가 연간 한 7번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무료로 대중교통을 제공할 정도의 비상 상황은 그렇습니다. 7번 정도 예상하세요? 네, 그게 한 1월, 3월에 집중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1월, 3월이 예. 중국에서의 이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겨울이 철이지 않습니까? 예. 방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7번 정도. 그러면 보통 한 번에 한 50억 정도 해서 예. 뭐 한 300억 내외에 이런 예산이 지출될 걸로 예상되고 저희들은 이미 예산 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해야죠. 그리고 이 돈이 어디 하늘에 날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50억 원을 선택할 거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거냐. 예. 저는 마땅히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그 7번이라는 수치는 근데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니 그게 수치가 지금 납범이라고 하는 대기질이 예. 네 지금 그 비상저감 조치를 이 발령할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해를 그렇죠. 지난 몇 분석을 해서 평균을 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굉장히 선동적인 얘기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도 아닌 걸 갖고 남지사가 선동하고 있다. 뭐죠? 약간 시기 질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보다 훨씬 더 나쁜데 예. 서울시는 이런 조치라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아니 사실 이게 대기라는 게 호흡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죠. 또 대기가 따로 있고 서울시 대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니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느닷없이 사실 저는 남경필 지사를 굉장히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예. 협력해 왔습니다. 예. 저한테 한 번 전화나 이런 뭐 협의도 안 하고 갑자기 아니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저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얘기를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가 한 절반을 조금 넘고요. 예. 우리가 분석한 평가한 바에 따르면 그 다음에 국내 원인 중에서 이 배기가스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또 한 절반 정도 2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비상저감 조치를 실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박 시장님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기 공동체다. 어차피 공기라는 건 중국에서 날아오고 경기도에서 날아오고 남부지방에서 날아오고 서로 공유하는 건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 쪽이 꼼짝 안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50억 원씩 들여서 그것도 서울시만 배기가스 이거 줄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경기도나 인천시나 서울시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경기도와 인천시 동참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당수가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서울시라도 해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 지사님 그런 비판하실 시간에 같이 참여하십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날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나 인천시나 뭐 나아가서 충청도 참여 안 하더라도 서울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신데요. 몇 %까지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두 자리 숫자 정도는 가야죠. 그 월드컵 때 예. 2부제를 강제로 했더니 19% 정도의 교통량이 저감된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서울시가 혼자서 그게 1.9%고 지하철의 경우 이용자가 2.1%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 처음 치고 저는 반드시 나쁜 숫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해주면 왜냐하면 경기도의 차량이 사실 서울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기도가 해주면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서울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청취자들이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 박원순 시장님.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자동차 키는 놓고 예.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챙겨서 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들이 이게 뭐 차량 2부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 그렇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뭐 자주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나오신 김에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시장님. 네.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박 시장님 어디에 가나 이 질문 받으실 텐데 서울시장 3선 도전 사실상 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예, 뭐 사실상 고민의 매듭은 지은 상태고요. 예.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 뭐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그런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 네,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매듭은 지었다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박 시장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지자체장 3선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피로감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3선 피로도. 시민들이 피로도를 느껴서 3선은 쉽지 않다라는 이런 당 내부의 설왕설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치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방금 우리 대기질, 미세먼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마음이 혹시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뭐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것을 이미 당사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힌 사안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거 보면서 말이죠. 내년에 전국체전 서울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여기 또 뭔가 좀 연결고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 들던데 혹시 구상하신 건 없습니까? 그거 너무 정보가 빠르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는 안 그래도 예. 내년 전국체전이 100주년인데요. 예. 서울시가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0주년이라는 얘기는 일제 강점기에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북한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의 전체 도시가 참여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이런 개최에 이어서 북한이 내년 그 전국체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가능하다면 뭐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전국체전을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이 집요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뽑아달라. 그럼 제가 그것도 성사시켜보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지금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미세먼지 뚫고 오셨어요. 네, 굉장히 심하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앞날이 뿌연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행간 그 얘기죠? 네, 어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근고직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MB 집사 김백준의 구속,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느냐 마느냐 반반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이자 재산관리인 또 위인설관이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수석급 기획관에 앉혔던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거든요. 정말 최측근이죠. 예, 근데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MB 집사 김백준의 구속.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분석합니다. 첫 번째 행간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입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죠. 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거든요. 그런데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동안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했잖아요. 뭔가 다른 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김 전 기획관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나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번 사건의 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원세훈 전 죄송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억 유용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특활비 유용 혐의를 찾아냈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국정원 입출금 내역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국정원의 근고직이었던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이 보태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특활비 의혹의 키맨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백준 이 상납 요구를 받고 직원을 시켜서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김주선 전 기조실장의 진술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김백준의 입에 이명박 정부 도덕성이 달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 수사, 이건 기정사실이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기정사실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오늘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딱 아주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입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활비로 기치료비, 주사비, 하다못해 사적 관리인 월급까지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도덕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줬다고 하는 5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얘기하면은 빠져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청와대가 어떤 용도로 만약에 이런 돈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김백준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저구입비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더구나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BBK 사건에도 지금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핵폭탄급 폭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이 되기 전하고 후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구속된 다음부터 줄줄줄 불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사원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기념품비가 없다고 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많은데 200억 원이 넘게 있는데 기념품 만들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른 데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올감에 가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김주성 이분이 그러니까 조정실장, 기조실장 국정원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어요. 직접 이런 보고를 거 했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고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최후의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최후의 저항. 대책회의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활비 의혹 나오자마자 뭐 측근들 한 20여 명 모여서 대책회의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삼성동 사무실에서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한다고 오늘도 합니다. 한 20명 모이는 거예요? 뭐 그보다 아마 더 모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아마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적극 공세로 나서는 것 같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